상한근개 약물 사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발안 발표약부터 보도록 하죠. 한문이 많지만 다 읽을 만한 한문이고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은 빠르게 읽었고, 오늘은 맛보기식으로 해서 마황만 하고 끝낼게요. 자, 발안 발표약은 발안시켜서 표부에 있는 사기를 제거하는 약물을 말한다. 발안약이나 발표약 또는 발안 해표약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으나 모두 같은 의미이다. 상한론 금계요약에서 발안시킨 처방은 주로 태양병에 사용하는 것으로, 태양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겉부분을 태양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제가 있는가 하면 계지탕, 계지가 갈근탕, 갈근탕, 마왕탕, 소청룡탕, 대청룡탕이 있고, 또 계지탕과 마왕탕을 합방한 계지, 마황, 각반탕, 이거를 줄여서 계마각반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지 2, 마황 1탕이 있다. 계지탕 2대 마황탕 1의 비율로 섞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방제가 많죠. 소음병에는 마황 세신 부자탕과 마황 세신 부자탕은 너무 기니까 마부신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황, 부자, 감초탕 등을 쓴다. 이러한 발안 처방을 구성하는 발안약은 마황, 계지, 갈근, 생강이지만 주약은 마황과 계지이고 다른 약물은 발안작용을 보조하는 형태다. 특히 음병으로 양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온보작용이 강한 부자와 세신 등으로 보충하게 된다. 또 표실증이 심하여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대청룡탕과 같이 청열약인 석고를 배합하여 해열작용을 보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발안작용은 조금 약하지만 승마, 방풍, 족활, 국화가 있다. 또 이러한 발안약 이외에도 상한론 금괴요약에는 향시, 소엽 등 발안작용을 하는 약물이 등장하고 있으나 상한론 금괴요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발안약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까지가 머릿말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본초 이름을 제외하면 대체로 읽을만 하죠. 그래서 마황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황, 기원식물은 마황과의 에페드라 시니카, 이 친구가 마황 혹은 초마황이고요. 에피드라 인테미디아 이 아이를 중마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페드라 에퀴세티나 이거를 목적 마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 그 기원 밑에 보면 이명, 별명에 보시면 있어요. 이명, 별명에 처음에 나오는 정마황이고 그 다음이 밀자마황이에요. 밀자마황은 뭔 말이냐? 이 밀이 무슨 밀자인 줄 아시나요 혹시? 달다? 맞아요. 정확하게는 꿀밀자예요. 꿀밀자. 마황을 꿀로 구워낸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의 법제 혹은 포제를 한 거예요. 마황을 좀 가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밀자 마황이라는 건 그런 거고, 그 옆에 초마황, 목적마황, 중마황은 각각 그 위에 있는 학명에 대한 우리나라 말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분으로는 뭐 알칼로이드 중에 에페드린 이런 것들이 있고 플라보노이드, 탄닌 같은 게 있다. 이건 뭐 생략하기 위해서 우리 한 번쯤 봤던 내용이죠. 인용 문헌 처음에 나오는 게 그 엄청 오래된 책 신농 본초경에서는 중풍, 상한, 두통, 온학, 따뜻한 합질을 다스린다, 주한다. 발표한 추라며 사열의 기를, 사열이라 하면 뭐 사악한 기운, 외부의 안 좋은 병기를 말하는 거겠죠. 사열의 기를 없애고 해역상기를 멈추며, 해역상기 라 하면은 기침이 거꾸로 올라오면서 막 기가 팍 위로 치솟는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한열을 제거하고 진견적취. 자, 진견적취는 쉽게 두 글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진자가 적취 진자고요. 견은 딱딱할 견이거든요. 그리고 적이라는 건 쌓을 적자, 취 역시 쌓일 취자.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깔끔하게 두 글자로 바꾸면 어혈 혹은 어수 같은 몸에 뭉쳐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혈이나 어수 같은 어체. 뭉쳐서 딱딱해진 걸 말하는 이런 진견적취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발암 발표약의 첫 번째로 나오는 마황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용 문헌은 중교약 약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중교약징에서는 천해 수기를 주치한다. 천, 기침, 해, 기침, 그리고 수기 이런 것들을 주로 치료하는 그런 것이다. 거기 보시면 일신황종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와요. 일신황종이라는 게 뭐냐면 한문을 조금씩 보셔야 되는데 신자, 여기 몸 신자죠. 요거는 부종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인체의 모든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냥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조직, 부종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조직을 여기에서는 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몸 하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몸의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는 소리. 인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요 뒤에 있는 녀석이 발생한다 했을 때 일신 땡땡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황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종이라는 건 뭐냐? 황은 누를 황자예요. 누를 황자. 종은 일반적으로 붓다, 종기할 때의 종자인데 이거는 피부 질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종이라 하면 피부 변색을 동반하는 피부 질환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한의학에서도 그렇고 서양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고 황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피부 변색을 동반하는 피부 질환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신황종이라고 하면 전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황종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돼요. 왜 이런 황종이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기침하고 가래가 계속 쌓인다는 것은 몸에 안 좋은 습이 쌓인다는 것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 앞에 그래서 천의 수기를 주치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습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만큼 몸에는 혈이 부족한 좋은 피가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습이 쌓이면서 몸이 붓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신황종이라고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따라서 일신황종, 오풍, 오한, 무한을 치료한다. 다음 줄에 두통, 발열, 신동, 열나고 몸이 아픈 것, 동통할 때 그 동자가 이겁니다. 골절통을 겸치한다. 같이 치료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용 문헌은 기혈수 약증이에요. 기혈수 약증은 일본책입니다. 약증으로 끝나는 애들 대체로 일본책이에요. 표에 어수가 있는 것을 치료한다. 물론 신농 본초경에 있는 내용이 중교약증이나 기혈수 약증에 다 나와요. 그런데 겹치는 걸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띄어띄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왕의 성미 신고온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현대의 효능 주치. 이 마왕이라는 녀석을 현대의 의학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현대의학이나 현대 한의학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요 파트에서는 볼 거예요. 앞으로도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이 현대의 효능 주치에서는 좀 더 현대 질환처럼 표현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현대 한의학 용어가 좀 나오니까 주의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보면 발안시켜, 감모, 모자를 쓴 것 같은 느낌, 머리가 아픈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감모, 즉 감기를 말해요. 감기를 치료하고 지해, 지천, 기침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지해, 지천하고 습을 제거해서 근육 관절통을 치료하고 이뇨시켜 부종을 제거한다. 마왕이 이뇨작용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표를 열어주니까. 발열, 오한, 관절통을 동반하는 감모에 무한한 것, 두통, 비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해수, 천식, 부종, 수종, 풍진 등을 치료한다. 이게 현대의 효능 주치가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추가로 적은 거예요. 부기. 최근 미국에서 마왕이 다이어트 보조식품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식 부족에 의해 대량으로 복용한 결과 이거 왠지 그 상한론에서 가끔씩 보는 용어 같죠? 지식 부족에 의해 대량으로 복용한 결과 의자가 오치하여 이 말하고 똑같아. 에페드린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서 현재는 영양보조식품으로서의 판매가 금지되었다. 일본에서도 역시 오래전부터 마왕을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약에 그러다 보니까 마황이 자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부종, 수종 이런 것들을 뺄 수가 있으니까 몸에 물을 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에페드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감기약에 그냥 에페드린이 아니라 슈도 에페드린이나 메틸 에페드린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죠. 강에페드린은 마약성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상한론과 금계요약에서는 이 마왕을 어떻게 운용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능 주치. 상한론 금계요약 중에는 가장 강한 발환작용이 있어서 발환 발표하고 실증의 감기와 급성 열성병의 초기에 사용한다. 또 진해작용이 강력하고 특히 표증의 진해 거담작용이 우수하다. 또 이수 거슴약과 배합해서 실증의 관절 근육의 염증 및 통증을 치료하고 수종 부종을 제거한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발한 발표작용. 태양병의 기본 치료법으로 계지와 함께 그 중심이 된다. 두 번째 진해 거담작용.
해수, 천식 등의 병증에 쓰이는 경우와 기타 진해거담 작용을 하는 생약과 배합하면 상승적인 진해거담 작용을 한다. 3번 거풍습 진통 작용. 풍사와 습사가 원인이 되는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염 등에 쓴다. 상한론 금계율액에서는 풍사에 대해서는 발한법을 사용하고 습사에 대해서는 발한약과 이수거습약을 같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도 이 약의 구성을 볼 때 선생님들이 발한약하고 이수거습약이 같이 있으면 이거는 습사를 주로 날리는 거구나.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걸 날리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가볍게 표 쪽만 때리는 풍사에 대해서는 발한법만 사용을 하는구나라는 조합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배합 응용과 처방, 마황과 계지가 합쳐진 것부터 보이네요. 마황과 계지가 합쳐져서 계지 밑에 있는 거는 바람 발표입니다. 이 노란 네모 밑에 위에 있는 거는 본초 이름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본초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효능. 이제 마왕하고 계지하고 합쳐질 때는 계지의 바람 발표 작용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왕하고 계지가 같이 들어있는 방제로는 마왕탕, 갈근탕, 소청룡탕, 대청룡탕, 계지 2, 월비 1탕이 있습니다. 마왕과 계지가 같이 있으면 발한작용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때려서 뜨겁게 막 열어주는 거하고 뜨끈하게 해서 차근히 열어주는 거하고 같이 열어버리니까 발한작용이 아주 강해져서 감모를 치료하기가 좋다. 상한론에서 발한법의 기본 배합이 마왕과 계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모에 나오는 것 포부자. 포부자는 보양의 효능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요 두 가지가 합쳐진 방제로 마황, 세신, 부자탕, 마황, 부자, 감초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음병에 직중소음한 감모에 사용한다. 직중이라는 게 뭔 말이냐? 직중이라는 거를 한번 그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고들 직중, 가운데 중, 가운데로 곱게 팍 들어온다. 가운데, 속은 표리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리에 해당하죠? 리는 깊죠? 깊다는 건 양음 중에 음이 되죠. 직중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병사가 삼양경을 거치면서 전변하지 않고 바로 음병으로 간 거를 직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삼음경으로 들어가서 병이 나타나는 걸 직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삼음경 중에 소음경으로 들어가서 병이 나타나는 경우를 직중소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음병의 직중소음한 감모에 사용하고 보양 발표제의 역할을 한다. 양증에도 오한이 강할 때 또는 냉감이 강한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등에도 응용할 수가 있다. 자, 다음 페이지. 감초. 마왕과 감초가 같이 배합될 때는 감초에 어떤 효능을 쓰느냐? 보기, 발한 보조작용, 보기와 발한 보조작용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감초가 들어간 방제에 앞에 좀 반복이 되죠? 마왕탕, 갈근탕, 소청룡탕, 대청룡탕, 계지 2, 월비 1탕. 이 감초가 하는 역할은 뭐냐? 전기를 도와서 마왕의 발한작용에 나타나는 전기의 손상을 막아준다. 진통작용과 진해 거담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감초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망향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해도 양기가 너무 적은 사람한테 마왕계지제가 들어가게 되면 망향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고 하시고 다음으로 나오는 거 행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행인은 진해작용을 씁니다. 진해작용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행인이 들어가는 첫 번째 방제 이름이 길죠? 마황, 행인, 감초, 석곡탕. 이게 뭐예요? 마, 행, 감, 석 탕. 풀네임이 이거예요. 마황행인 감초석고탕, 마행감석탕. 마행감석탕과 마황탕, 대청룡탕, 후박 마황탕 이 네 가지에는 행인이 들어가는데 행인은 양증의 진해 거담법의 기본 배합이다. 마왕과 행인이 들어가는 것. 열상이 강할 때는 열에 의해서 손상이 강한 때에는 석고를 가한다. 그래서 마행감석탕에 석고가 있는 것이죠. 다음 석고, 청열, 소염작용 나오는 게 하나 있네요. 마황, 행인, 감초, 석고탕. 열성 질환에 의한 고열, 열감, 구갈, 건조, 폐염증에 의한 해수, 호흡 촉박 등을 치료한다. 이 석고가 쓰이는 이유는 이 중초의 열차니까 그거 빼주려고 이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신은 온보 진해 작용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온보 진해 작용을 써서 마황,
세신, 부자탕, 그리고 소청룡탕, 사간 마황탕, 후박 마황탕 이 네 가지 방제에는 세신이 들어갑니다. 세신이 하는 역할은 냉증과 오한을 동반하는 천식, 해수에 사용하는 기본 배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마왕과 의인, 의인은 이수 거습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백출 역시 이수 거습을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 또는 백출. 그래서 들어가는 방제가 마황 행인 의의 감초탕. 이게 뭐예요? 마황 행인 의의 감초탕, 마행의감탕, 그리고 마황 가출탕, 그리고 월비 가출탕까지. 거기 별 한 개 붙어 있는 거는 의인 들어가는 거, 별 두 개 붙어 있는 거는 백출 사용하는 처방이라고 밑에 나오죠. 의인 또는 백출이 들어간 이거는 실증에 수종, 부종, 관절 수종, 습사가 원인이 되는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염 등에 사용한다. 발한약, 이수 거습약의 배합이다. 이걸 먹으면 그래서 관절이 좀 펴지고 풀어진다. 그 다음에 마황에 석고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백출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석고가 들어갔을 때를 보는 거예요. 월비가출탕 보이죠? 근육 관절의 소염 진통을 깨한다. 월비가출탕에서의 석고는 그런 의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배합 처방, 이거는 마황이 들어간 모든 방제를 말하고 있어요. 많죠. 오두탕, 월비가출탕, 월비가 반하탕, 월비탕, 밝은 가 반하탕, 갈근탕, 감초 마황탕, 개지 거 작약 가 마황세신 부자탕, 개지 작약 지모탕, 개작 지모탕이라고 다음에 나오고, 개지 이 월비 일탕, 개지 이 마황 일탕, 개지 마황 각반탕, 개마 각반탕, 후박 마황탕, 삼황탕, 소청룡 가 석고탕, 소청룡탕, 송명탕, 대청룡탕, 바나 마황환, 문합탕, 모려탕, 마황가출탕, 마황행인 감초 석고탕, 마황행인 의 감초탕, 마황세신 부자탕, 마황순주탕, 그 다음에 마황승마탕, 마황탕, 마황부자 감초탕, 마황부자탕, 마황연초 적소두탕, 그리고 사간 마왕탕 이상 32개 처방. 마왕이 진짜로 많이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보는 상한근개 약물사전의 기본 구조고,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자를 읽어가면서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이 나오거나 그럴 때 제가 풀이를 붙여갖고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했고, 다음에는 좀 더 아름다운 형태의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해갖고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해볼게요. 이 책도 다 하면 왠지 우리 호세방약 보고 모르는 본초가 있다 하더라도 성미나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읽힐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